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희입니다. 오늘은 교재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있는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2번 돼 있고, 요 내용이요. 작년 마무리 특강 때 제가 요렇게 내용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강의를 한 내용, 그 슬라이드를 그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금년에 교재에서 좀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승리반 날이라든가 3개월이라든가 꼭 암기해야 될 사항은 형광색 바탕을 사용해 가지고 제가 교재를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무리 공부하실 때 진짜 단시간 내에 그대로 책을 그대로 딱 한번 보면서 25문제를 그대로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 여러분들께서 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38조의 사망은 어떻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1항에는 보험자는, 이 보험자라는 게 보험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체결할 때. 보험계약이 성립이 언제 되죠?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승낙할 때 성립이 하지만 체결하는 것은 언제냐면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당시 그럴 때 이제 체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 당시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청약 당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법조항 그대로 체결할 때 요 문구가 나옵니다. 만약에 틀리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체결한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지문이 나오는 거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체결할 때 누구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해야 하냐면요. 보험계약자한테 교부를 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서로 이렇게 할 때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피보험자는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계약자 부분도 피보험자라든가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게 이 문구를 바꾸더라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항은 만약에 체결할 때 이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험계약자, 왜냐하면 체결 당사자가 보험계약자니까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입니다. 이거는 이제 체결한 날이 아니죠. 예, 성립한 날이라는 건 지금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그 청약을 승낙한 날, 예,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 법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위반했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이 농작물 계약보험 계약 맺은 것이 비록 약간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면 취소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보험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에서는요. 기본적인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국회를 통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약관이니까 그렇죠. 예, 때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 합의했던 계약서니까 그 약관을 서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해서 계약을 맺었으니까요. 합의했기 때문이다. 해서 유사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지문으로 이제 가끔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죠? 보험료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또 보험회사에서 책임 개시되는 시점은 언제부터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사항일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중요한 시험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지 않아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어떤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겠어요. 어떤 것이 이제 면제되냐면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
이라든가 법령에 정하신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그런 경우, 예, 그런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보험계약자나 또 대리인이 보험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한 내용인가 이걸 갖고 쉽게 말해서 서로 이렇게 법원에다 소를 제기하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시를 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 내용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아서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과를 경작하는 경작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작자가 농작물 재보험 계약을 나 보험 가입할래 하고 이렇게 NH농협 손해보험에다가 청약을 하면, 그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인수 제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바람직한 보험 계약인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30일 내에 승낙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을 언제 하느냐면 요 청약 요 시점 있지 않습니까? 요 시점 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할 때가 바로 요 시점이거든요. 요 시점에서 보험 약관을 교부를 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도표상으로 보니까 좀 쉽죠. 그래서 성립한 날 이렇게 하면은 틀린 겁니다. 성립한 날. 보험계약 성립 시에 약관을 교부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그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하면 계약이 성립한 날, 요 승낙을 한 요 시점 있죠. 요 시점으로부터 해서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보니까 조금 이제 더 쉽죠. 체결할 당시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 계약자가 만약에 이를 위반 시에는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제척기간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대부분 그 보험계약법상에 있는 3개월 이내, 3년 이내, 30일 이내 그런 개념들은 다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하고 좀 틀린 거예요. 소멸시효라는 건 중간에 그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중단할 수도 있고 정지도 시킬 수 있고 한데, 이것은 단기간 내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요. 이 3개월이 딱 지나는 시점에 지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제척기간이냐 소멸시효 기간이냐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척기간이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소급적으로 완전히 이 계약이 없었던 것, 쉽게 말해서 파토 났어. 이 계약 무효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 무효도 똑같은 효과죠. 어떤 계약이 맺었는데 그것이 쉽게 말해서 강행급부에 위반이 돼가지고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무효하고 결국은 법률 효과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법률 효과는 어떤 그 일정한 조건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취소라는 건 여기 오늘 또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누가? 보험 계약자가.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누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요? 오직 보험 계약자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무효하고 차이점이고,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 또 하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요, 취소를 해도 되고 취소권자가 취소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소 사유가 있어도, 그러한 조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취소 안 하고 유지할래,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이 취소와의 무효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해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또 뒤에 가서 그거는 또 따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뭐 그것이 뭐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걸 갖고 취소와 무효의 뭐 차이점에 대해서 묻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요. 제가 해지라든지 그런 것이 또 나오는 법 규정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당연하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한테다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죠.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무런 그 효과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설명 시기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보험계약 성립시가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시에 해야 되죠. 체결 시에. 그죠? 체결 이후에 한 것은 또 잘못된 거다. 그는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약간의 교부 설명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3개월 이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체결 후에 입증 책임은 또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약간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고, 약간도 교부했어요 하는 것을 입증 책임은 누가 하게 되겠어요? 입증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의 교부 설명임에 대해서 위반됐다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했어 하고 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보험회사인 NH농협 손해보험에서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모든 법정에는 대부분 다 입증 책임을 묻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것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입증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제가 언급을 드리자면, 입증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입증 책임자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의 교부 설명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률 허가는 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아주 중요한 게 제가 또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틀린 문장이죠? 그건 무조건 놓고 해야 된다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취소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교재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편집한 건데, 인삼물, 농작물 재무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근데 가입 당시에 이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연작 장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거든요. 면책사유입니다. 그런 이런 중요한 면책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체결 당시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해도 되고 계약을 유지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 효과는 당연하게 소급해서, 만약에 취소한다면 소급해서 계약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소급한다라고 하거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뒤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해지라는 것은 소급이 없어요. 어떤 사항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 정지할 때 지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유효하고, 그 해지한 시점부터 앞으로의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이 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소급효가 없다라고 이제 합니다. 해지편에 가서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8회 시험 문제도 요것이 이제 답이었었어요. 만약에 유지를 했어요. 유지를 하게 되면, 유지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그 설명하지 않은 그 중요한 사항이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는 안 되겠죠. 그것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무불행, 그 판례는 어떻게 그거를 설명했냐면, 의무불행이 흔쾌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쉽게 말해서 잘못된, 그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쉽게 말해서 아이 괜찮아 하고 그 면책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 설명하지 않은 약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시하고 있다는 판례를 정답으로 이렇게 찾는 문제였었어요. 8의 문제가. 그런데 나머지 지문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대부분 그 법 문제는 이런 판례 문제가 지문이 1, 2, 3, 4로 나갔고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러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런 판례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묻고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요. 보험약관의 조항 중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을 기준 1월 전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기로 하는 조항. 요것은 제가 그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언급 드렸지만 그 소급보험입니다. 소급보험. 1강에서 말씀드렸죠. 네. 보험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소급보험이라고 하는데 그 소급보험이 인정되는 것이 주로 해상보험에 많이 소급보험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 법 규정만 알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소급보험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지문을 하나 이제 낑겨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전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기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계약이 맺을 수가 있죠. 예, 소급보험을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고요. 2번 보험증권교부율. 이것도 이제 다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를 배울 겁니다. 보험증권은 그냥 법조항 그대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요 강의 시간은 아마 20분도 안 걸릴 겁니다. 문제 푸는 것 때문에 한 15분이 걸리지 실질적으로 그 법조항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설명하는 것은 5분이면 끝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를 이제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출을 위해서는 여기 또 이제 곱살이 낑겨서 이 지문을 만들어서 집어넣네요. 증권교부율로부터 2월 이내에 증권 내용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험 증권의 증권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월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이상 그 기한을 둬갖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관은 그 허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약관이 1월이 아니라 30일 이내 10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요. 10월 이내 이 이의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그 약관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약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록 4인 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이것은 보험계약자한테 너무 불리한 조항이야. 그래서 간섭을 하죠. 간섭을 해가지고 이 조항은 파토야, 무효야. 이렇게 이제 간섭을 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질문이죠. 1월을 내리지 못하니까 2월 이내니까 충분히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하니까요. 그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질문입니다. 3번은 약관 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가 1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험계약자가 어떻게 되죠? 보험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1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은 만약에 2개월째는 계약을 취소를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너무나 나머지 잘 모르더라도 쉽게 맞출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그 상법보험법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법조항만 공부해도 기본적으로 90점을 맞는다 하는 그런 것이 낭설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혹시나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암기를 하고 가봐봐야 결국은 뭐 시험 볼 때나 그 대충 이거 봤어 하고 문제를 풀지만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 버리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계약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과목에서 2차 시험에서 알아야 될 보험의 기초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보험계약법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시간을, 비록 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마무리 특강에서는 그 내용을 한 1, 2분 안에 탁탁탁 설명드리고 넘어갔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비록 한 문제가 나오지만 그것을 시간을 30분이건 40분이건 50분을 투자해서라도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2차 시험 과목을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약자한테 불리하니까 잘 효력이 인정이 안 되겠죠. 이것은 국가가 개입합니다. 그죠? 그거는 계약자한테 불리하니까 안 돼 하고 그래서 3번이 인정되지 않는 것, 3번이 답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한을 3년으로 하는 조. 이것도 이제 저 뒤에 이제 보험계약법 총론 제일 마지막 쪽에 가면 소멸시효라는 게 나옵니다. 소멸시효는 지금 우리가 지금 취소권 이렇게 배우고 하지만은 청구권만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사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 정도까지 구분해서 해야 되고 형성권이 머리 따지고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해보험,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도 매년 거의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거는 딱 1분만 공부하시면 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량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보험 계약자의 권리에 계약자가 청구하는 청구권은 3년이고요. 그리고 보험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2년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계약자가 안 내니까 보험회사가 보험료 청구권을 이렇게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한이 2년이고 보험계약자의 모든 청구권은 3년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그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이니까 계약자니까 3년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3번 찾을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게 나오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1번, 2번, 4번 이런 지문은 너무나 그 법조항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그 법조항 한 번만 읽어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매년 그것을 또 문제를 묻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지문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공부하시고 나면 정말 문제가 쉬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법 조항을 여기다 이게 아예 내놨네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다면 그 법 규정을 새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험자의 설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설명 의무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설명 의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인 이꼬르 본인이거든요.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말라고 그 설명 의무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명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찾는 거. 답은 모두 다 해당이 되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교부 설명 의무 갖고 지금 잘 봐보시면 맨 한 번씩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똑같을 거예요. 봐보겠습니다.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세요. 그랬습니다. 옳은 거. 가번이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와 지급 방법, 보험자의 면책 사유,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설명해야 되죠.
지급 방법, 보험자는 언제, 보험회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예, 맞고요. 4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보험약관을 계약자한테 고비해야 하나. 예. 어디가 좀 벌써 틀렸죠? 예. 벌써 어디서 틀렸나요? 보험계약 체결시지 않습니까? 체결시. 근데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문구를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정 그대로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체결시를 굉장히 강조를 드렸죠. 예. 그러니까 벌써 틀렸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문화 최초 보험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보험료를 안 냈을 때는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어디에도 그런 법조항이 없죠. 예. 보험료의 그 지급 여부는 뭡니까? 보험계약의 성립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체결할 당시에 이미 그 보험약관을 교부를 해야 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예,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인수심사도 하고 해갖고 30일 내 승낙을 해야만이 그때 보험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 성립 당시까지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은 성립한다라고 1강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완벽하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예, 보험자가 상법상 보험약관 설명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예, 3개월 이내, 예, 성립한 날로 3개월 이내는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예, 없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가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기출 3회입니다.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상법에 따르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설명 의무가 없다. 그렇죠.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약관의 중요한 사항. 그죠? 그러니까 약관이 없는 사항은 설명 의무가 당연하게 없겠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고, 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에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도 보험약관을 교부해야 한다. 그렇죠.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의무조항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예. 3번은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거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 이거는 전혀 없죠. 증권 교부와 상관없이 체결 시점에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거든요. 보험증권은 언제 하냐면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전혀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틀린 지문임을 알 수 있겠고요. 4번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했어요. 이럴 때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하게 그 법조항 그대로죠. 예, 그러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쉽게 3번이겠네요. 쉽게 나오죠, 문제는. 자, 기출 4입니다.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은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예.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돼 있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문제 형태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구회 시험에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고객의 그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죠. 예, 그러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규정하는 보험자가 입증 책임까지도 물었네요. 예, 그렇죠.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입증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보험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면 뭡니까?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죠? 예. 다는 약간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대풀하는 게 불가하는 경우는 설명 의무 면제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따라 설명하지 않아. 요거는 맞는 지문이네요. 그러니까 답은이 맞는 지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난다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올 거고요. 특히나 지문도 이런 거 가본 같은 지문이 이제 자주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법조항 그대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맞나 틀리냐를 묻고 있는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알고 있는지를 이제 묻고 있는 이런 지문이 진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답은이 되겠고요. 자, 기출 오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만 찾는 겁니다.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이 약관이 법규별적인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죠? 즉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 그래서 의사서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좋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법과목 시험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험은 이런 것이 지문이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법조항 그대로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제 그렇게 묻고 있어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옳은 것은 벌써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틀렸겠네요.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3개월 이내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죠. 예, 철회라는 것은 1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이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철회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 물건 샀다가 청약 철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철회예요. 근데 우리 현재 법조문에서는 이게 철회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철회한다 하는 거, 그리고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업무방법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내용을 넣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그런 것까지도 알고 있는가, 철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단지 이것은 이제 취소를 갖고 철회로 바꿔놨다는 그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철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취소인데 이제 철회라고 바꿔놨습니다. 틀린 거가 되겠고요.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 시 계약자는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그 권리 행사 시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험사고 발생했는데 말라고 계약을 취소를 시켜서 계약을 무효화 시키겠어요? 보험금 타먹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벌써 문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지문 자체가, 말 자체가. 언제부터 행사 시점? 그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한 때, 그럴 때부터 이제 권리 행사 시점이 시작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겠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그죠? 바로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고 발생 시 벌써 틀린 거가 되겠고요. 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 질문은? 그렇죠.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체결한 때. 그죠? 체결할 때 고지사항을,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되고 약관을 교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체결한 후에 한다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죠. 요 후에. 그죠? 요렇게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법규적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대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례 같은 문제가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지문을 풀어서 딱 그냥 쉽게 이거는 다 틀리니까 다 찍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찍어서 쉽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더 자주 이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설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요것도 근데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는 거 벌써 탁 초겨오죠, 여러분들. 그죠?
뭐 그냥 법령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게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설명이 미구와 면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뭔가 하고 이제 찾아보세요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보통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구성 요구를 가지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요거는 뭡니까? 옳은 지문이죠. 바로 5에서 여기에 옳은 내용, 요 지문이 1번이었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다시 딴 거예요. 그죠? 납은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약관의 고비 설명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 체결한 날이 아니라 성립한 날 맞구나. 3개월 이내, 그죠? 맞네요. 비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도 계약을 아니죠.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어요. 무효는 당연히 어떤 조건이 딱 형성이 되면 당연히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반면에 취소는 취소의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취소권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소를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무효라고 차이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취소권자가 아닌데 해지할 수 있다니까 틀린 거죠. 피보험자가 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답은 약간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 바로 요거예요. 이런 경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자는 계약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 그래서 맞는 지문은 답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제 이런 형태보다는 조금 뭡니까?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탈의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한 강 한 강 끊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슬라이드도 작년에 1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2번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고 예상하는 그 슬라이드를 그대로 넣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금년도 강의 또한 제가 그 슬라이드 한 강 한 강 만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 강의씩 제가 진행을 해갖고 25강으로 끝내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8회 그거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1회 7회까지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화재보험 약관에서 계약자에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갑회사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된 시점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 맞죠? 3개월 이내니까. 갑보험회사는 화재보험 약관을 보험계약자한테 교부해야 돼요. 그죠? 약관을 당연하게 교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고요. 3번.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4개월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그죠?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으니까 4개월 된 시점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이것도 쉽게 4번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4번은 조금 이게 이제 제가 그 작년에도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만약에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설명하지 않는 그 약간의 그 조항에 대해서는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험자의 흥결이 취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이 그 설명하지 않는 약관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갑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의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맞는데 여기는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옳지 않은 거에 되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구회 시험 되면 이런 지문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아마 지문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드렸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다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짧게 공부를 하고 뭐 법령 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핵심 키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례를 들어서 또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맞다 틀리다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는요, 보험계약 성립시가 아니고 언제라고요? 체결 시에, 그죠? 체결 시에 계약자한테다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보험회사에서 이런 설명을 이행하지 않고 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체결한 날이 아니라 언제부터라고요? 성립한 날, 그죠? 성립한 날로부터 언제? 3개월 이내. 예. 뭐 지금 오늘 이제 그 2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1강에서는 30일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3개월이지 않습니까? 예. 보험계약법 천조항이 잘 봐보면요. 30일, 3개월, 3년 주로 요 세 가지만 갖고 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갖고 혼선이 올 일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쉽게 이제 외울 수 있습니다. 30일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죠?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중간 정도인 3개월이다. 예, 3년은 또 너무 길 거 아닙니까? 취소를 3년 안에 할 수 있으면은,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해서 1년이면 끝나는 그런 계약인데 3년 안에 취소할 수 있어 버리면 잘못되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아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렇지만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딱 봐보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든가 또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여하는 정도에 불과하는 경우, 또 그리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보험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이런 것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계약자가 약간의 그 보험회사에서 약간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갖고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취소할 수도 있고 계약을 유지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유지하게 된다면 그 보험회사에서 그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그 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률 효과가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조항은 보험회사의 금결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니까 약간의 조항, 그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요까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시험 문제에 굉장히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그러면 좀 특이한 보험이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보험은 다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는 어떻게 되고 또 그러니까 계약 해지는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고지 의무는 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자기를 위한 보험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한 시험 문제는 이런 뭐 고지 의무 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 문제 작년에도 그 제가 출제 3번으로 법정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출제 예상 3번으로 제가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지 의무와 연결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7번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이제 그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미리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